소비자가 신용카드가 됐든 뭐 직불카드가 카드를 긁으시면 그 대금이 보통 영업 3일 후에 정도 들어와요. 그거를 저희가 다음날 드려요. 제가 자꾸 저희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제가 이제 회사 쪽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날 드리면 진짜 카드 회사에서는 3일 후에 돈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가맹점주한테 돈을 드렸으니까 저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현행법상 이 가맹점주 사업자 등록상에 홍길동이면 홍길동 가맹점주 통장으로밖에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한테 자동 송금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3일 후에 네가 돈 오늘 줬으니까 3일 후에 나온 돈은 네가 내 거 가져가라라는 허락의 통장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통장이고요. 이거 가셔가지고 보면 여기 다 써 있어요. 은행 방문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꼭 가져가시라는 거. 그리고 통장은 반드시 기업 자유예금 큐브 통장이라고, 기업 자유예금 큐브 통장 만들어 주세요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은행원들이 가끔 이 통장 뭐 하시려고 물어봐요. 난 그냥 왜 물어보나 모르겠어. 사업하려고 통장하지. 그런데 저 리턴 포인트에서 만들어 오래요.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지금 웃으시죠? 분명히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하는 데 쓰려고요. 제가 그동안 이 사업을 하시던 분은 나 그동안 농협통장 썼는데 우리은행 통장 쓰려고요. 우리은행에서 뭐 혜택, 우리 카드를 우리은행 통장 쓰면 뭐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쓰려고요. 그냥 굳이 더 길게 말하면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냥 사업을 하고 쓰시는 통장이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왜 소리를 하냐면 저희가 점포가 지금 200개, 30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송금할 때마다 그 비밀번호를 다 외워서 할 수는 없고 다 보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웬만하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 뱅킹이 10자리가 그럴 거예요 아마. 10자리예요. 이제 앞에 영문자가 하나 들어가요. 저희가 여기에 표시에는 A 소문자로 해놨는데 A가 대문자든 소문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상의 번호를 앞에서 쭉 쓰시면 뒤에 한 자리가 남아요. 뒤에 한 자리 남는 거는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9자리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가 1, 2, 3, 4, 5, 6, 7, 8, 9, 0이에요. 그러면 A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거죠. 인터넷 뱅킹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뭐로 하라고 여기 저희가 해놨어요. 이거 역시도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혹시 이거를 안 가지고 가시거나 갑자기 휴대폰을 봤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뭐 정 생각이 안 나시면 딴 걸로 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맞춰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OTP 발행에 가장 오류가 많으세요. 내가 원래 OTP가 있어. 내가 원래 이렇게 OTP가 있어가지고 난 이거 OTP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걸로 쓰셔도 돼요. 그러고 알겠습니다 하고 들고 와버려요. 절대 안 되세요. 무조건 새로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새로 받으시는데 기업 공인인증센터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업 공인인증센터 저희가 아주 빨간색으로까지 표시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 쓰시는 게 이거예요. 이거 쓰실 때 여기에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쓰시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용 구분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 개인 인터넷 뱅킹, 기업 인터넷 뱅킹이라고 세 군데 체크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기업 인터넷 뱅킹만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정확히 해오시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 서류는 설사 잘못 보내셔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셔도 되고 진행을 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맹점주님들한테 저희한테 서류를 내시고 나면 은행하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통장 개설하셨습니까? 라든가 요거 관련해서 문의 전화가 가끔 오는데 그거 했다고 하시면 되고,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두 가지가 와요. 카드 가맹점 신청하셨죠? 그러면 대부분 예 하세요.
근데 복수 가맹점 신청하셨죠? 그러면 예스를 안 하세요. 복수 가맹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복수예요. 제가 지금 카드 가맹점을 하고 있어. 장사를 몇 년째 하고 있든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리턴 포인트라는 걸 설명을 추측하시고 저희 가맹점 좀 해주실래요? 해서 예 할게요. 했을 때가 복수예요. 2개를 했다라고 해서 복수예요. 근데 복수라고 전화하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또 3일 연기예요. 지금 빠르면 가맹점 4일이면 나와요. 이제 빠르면 2주씩 걸리던 건데 이제 단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시냐면 업주님들이 그럼 이 통장 안 돌려주냐고 물어봐요. 이 통장 돌려달라고 돌려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왜 안 돌려드리냐면 이 통장을 돌려드리잖아요. 그럼 이 통장을 쓰세요. 이 통장을.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쓰시면 제 돈 뺏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통장 말고 별도의 통장을 또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판매 대금 받을 통장. 그러니까 이 통장은 통장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고 회사로 내주시는 거고 통장 카피본, 계좌번호 있고 은행, 농협이면 농협,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이렇게 있는 곳이 있는 계좌하고 2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꼭 숙지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아주 2번, 3번 반복하려고 고령을 써놨고요. 맨 뒤에 보면 리턴 서비스 가맹점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쓰시는 요령도 저희가 다 첨부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해놓고 요 뒤에 저기 쓰시라고요. 추천인이라든가 영업수당 입금받으신 통장이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유선 단말기, 무선 단말기 2개를 표시해 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2개를 표시 다 하세요. 2개 중에 하나를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선이고요. 이게 무선이에요. 무선하고 유선의 다른 점은 생긴 것도 다르지만 얘는 한 달에 11,000원씩 통신료를 내셔야 돼요. 이거는 이 인터넷 저희 벤사에다 내는 게 아니고 SK텔레콤에다 내시는 거예요. 11,000원씩. 이것도 저희가 LG U 플러스에다 5,000원씩, 5,500원씩 내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기존의 단말기들은 보면 인터넷선을 꽂아야 되는데 이거는 인터넷선 안 꽂고 전원만 꽂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그냥 이 기계만 오면 전원만 꽂으시면 작동하세요. 이 안에 저희가 무선 라우터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전화기 하나 집어넣은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유를 해드리냐면 이 단말기를 한 달에 3번 이하 쓰시는 분은 이거 하시지 말고 이거 하시라고 그래요. 이게 좀 크긴 하지만 무선 단말기를 써야 될 자리를 이거 들고 가셔서 전기만 꽂고 거기서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쓰셔도 된다고 해요. 한 달에 11,000원씩 내시면서. 근데 자주 쓰시는 분은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걸 또 했더니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얘로 안 하고 이걸로 한다고 또 그러세요. 이걸로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는 QR이 안 나오면 리턴 포인트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프린터 용지가 나와야 되는데 프린터기가 달려 있어야 되다 보니 이걸 쓰시면 프린터기를 또 하나 어차피 달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단말기는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달에 3회, 3, 4회 정도, 5회까지도 사실은 11,000원씩 내시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말씀 드리는데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적인 건 지금 현재 리턴 포인트에 소비자나 영업자가 비전이 있는가?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이건 뭐 잘 모를 때는 이거는 뭐 우리 당연히만 했었어. 근데 이 200집에서 1% 되니까 2집으로 늘어요. 이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하루에 이거 사용법 물어보는 전화만 수십 통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 사실 다 써 있어요. 여기에 현금 영수증, 수표, 현금, 부가이, 부가상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은 여기에 보면 맨 왼쪽에
현금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개인정 버튼만 누르시면 소비자 인식번호라는 걸 누르라고 해요. 저건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요. 대부분 핸드폰 번호 내놓으셨잖아요. 아니면 카드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그거 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사업자 지출 증빙을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 3번에 현금이라고 또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1, 2, 3, 4 떠요. 1번 소비자 지출 증명, 개인 소비자, 2번 사업자 지출 증빙 여기 떠 있어요. 그러면 2번 사업자 지출 증빙, 사업자 번호 누르시고 금액 누르시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취소 어떻게 하냐요. 취소라고 여기 써 있다니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절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 취소 써 있는 버튼을 말씀을 드리겠냐고요. 이 취소 누르시면 직전 거래 취소냐고 물어봐요. 오케이 하면 돼요. 근데 직전 거래가 아니야. 그러면 그 영수증에 보면 번호가 있거나 신용카드면 신용이라는 걸 누르시면 카드를 다시 찍으셔야 돼요. 지난 거. 그러니까 바로 직전 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세 번째 질문. 이거를 찍었어요. 확인 누르고 쫙 나오다가 반 나오다가 걸렸어. 어떻게 하면 되냐요? 그러면 그때 전화를 해야지. 하루 지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드는 갖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전화를 하세요. 제가 그거만큼은 전화하시는 거 이해할게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전화 안 하셔도 돼. 왜? 그렇게 끊기잖아요. 그럼 영수증 용지를 달고요. 여기에 보면 또 써 있어요. 0번에 재인쇄라고. 재인쇄를 누르시면 다시 나와요. 다시. 그러면 그거 갖다 소비자한테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인쇄 기능을 어디서 좀 많이 써먹냐면 지금 저희가 리턴 포인트 가맹점 수하고 회원 수하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많아 보여요. 조금은. 그런데 전국적인 분포를 볼 때 아직 점 찍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 점포에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오면 리턴 포인트 회원이 그냥 순수하게 온다라고 그러면 한 명 올까 말까 해요. 한 명. 이론상으로는 한 100명씩 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지역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 가맹점이 많은데 회원 숫자가 그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회원들한테는 영수증이 돈이에요. 소비하면 이렇게 QR 찍힌 게 오니까 이게 돈이에요. 그런데 비회원한테는 이게 뭐죠? 그냥 종이에요. 영수증. 하물며 요즘은 이거 안 받아. 특히 남자분들 현금 영수증도 안에 됐어요 하고 다 가요. 근데 리턴 포인트 회원되고 나면 하루에 1,000만원씩 버는 분들 이거 꼬박꼬박 받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리턴 포인트 회원이 가져가시는데 비회원이 이걸 가져가 버렸어. 영수증이 그분은 또 영수증이라고 가져가고 있어. 근데 그분한테 이게 휴지라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찍어야죠. 그래서 재인쇄를 사용하시게끔 가르쳐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게 뭐냐면 가맹 점주들한테 비전을 보여줘야 이걸 가맹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우리 리턴 포인트 회원 가입하면 손님이 많이 올 거다?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가맹점한테 물어보세요. 니네 회원 몇 명이야? 3만이야. 에이 아직 멀었네. 회원 가입하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가맹점 몇 개나 돼? 한 300개 아직 안 돼. 아직 멀었네. 가맹점주는 회원이 빨리 많이 늘어나면 가입하겠다 그러고 회원은 야 어디 쓸 데가 있어야지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라는 건 절대 내 가게에 내가 100명을 불러줄 수 없어요. 키포인트가 되는 1명, 2명, 3명을 불러드리는 걸 누가 잘하느냐거든요. 그게 리턴 포인트의 핵심이에요. 자, 저희 매장 솔직히 작잖아요. 여기 뭐 5사람만 있어도 밖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5명 여기 앉아 있으면 사람 없는 줄 알아요. 간단한 논리예요. 저희 창가가 있으면 제 아는 손님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세 분 앉아 있고 두 분 앉아서 대화하고 있으면 저 밖에서 보면 여기 꽉 차 보여요. 식당에
음식도 참 맛있고 참 좋은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런 식당에 처음에 리턴 포인트를 해오면 그 영업하신 분이 주변 손님들도 좀 끌고 가고 까서 회원 가입도 좀 시키고 리턴 포인트라는 홍보도 할 겸 또 주변에 리턴 포인트 매장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가서 저들도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세 번만 가줘요. 그러면 지나가던 여타 사람들이 보다가 야 저 집 음식 맛있는가 보다 잘 되나 보다 싶어서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700만 원 팔던 양고기집이 한 달에 700만 원이에요. 저는 장난으로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한 달에 한 600만 원 팔다가 하루에 한 700만 원 판다라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정말로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가게 하루에 700도 판대요. 근데 처음에 그분들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게 리턴 포인트의 힘인 것처럼 리턴 포인트 회원이 다 와서 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절대 아니에요. 그 집이 대한민국 1호점인가 1호점이 그 당시에 우리 한 1000명 됐나? 그럼 뭐 1000명이 다 그 양고기집 가서 양고기 먹었나? 우리 때문에 뭐 700만 원 팔고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발점이 되고 우리가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리턴 포인트 하시는 분들이 자기 걸 자기가 찍는 걸 또 재미들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초창기에 조금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15%씩 수수료 내는 돈이 사실은 홍보비다 광고비다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걸 갖고 뭔가를 하셨던 분들은 왠지 뺏겼다는 느낌 들고 막 세워라 내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포인트를 조금 늘려놓으면 하루에 나오는 양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15%에 대한 체감이 좀 덜하니까 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해드리지만 그걸 잘 생각하시라는 게 뭐냐면 그 맛에 그냥 자기가만 계속 그냥 주구장창 긁어대시면 이 리턴 포인트 회원이 10만 되고 20만 되고 30만 됐을 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세요. 저는 오늘 그동안 수도 없는 분들을 만났지만 오늘 부산에서 오신 사장님 덕분에 정말 더 힘이 나요. 기다리셔야 돼요. 끈기를 갖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영업처럼 내일 돈 벌고 모레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면 점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장님 지금까지 태어나고 나서 이 장사 시작하고 나서 15%씩 강제로 적금 들어보신 적 있냐고. 그런데 이 적금이 지금 은행이자에 거의 10배 정도 되는 적금을 드시는 거예요. 강제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 반은 넘어오세요. 반은. 제가 참 단언컨대 반은 넘어오세요. 아까 사장님 대전에 뭐가 있냐고 그랬죠? 저 그 말 하나 갖고 했어요. 저는 가맹점 할 때 5분 안 걸려요. 5분 넘으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와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처음에 저도 지인들한테 했어요. 그냥 내 말 한마디만 할 사람들. 그냥 그리고 제가 업종을 잘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많이 남는 거. 뭐죠? 우리 왜 이렇게 얘기할 때 물장사. 그렇죠. 물장사. 물장사가 어쨌든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뭐 그것도 가게에서 뭐 이렇게 다 하면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커피만큼 많이 남는 거 있냐고요. 저는 유기농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100% 유기농이에요. 100% 유기농에 워터드립 방식 콜드브루라 나오는 양도 적어요. 그래도 원가가 순수 원가는 25%를 안 넘어요. 순수 원가가. 그러면 15% 아니라 전 30% 뜯어도 돼요. 손님만 많이 오면. 전 그런 업종을 처음에 택했어요. 가서 강제로 해라. 그러면서 저도 자꾸 늘은 거야 이제. 계산도 늘고 말하는 방법도 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서 각자한테 배운 거예요. 배워서 신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중에는 과학적인 하물며 우리 제 밑에 사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그걸 엑셀로 계산하게 갖고 왔어요. 2000분의 1을 2000분의 1 한 5년 몇 개월 되나요? 그죠? 5년 4개월 7일. 예, 5년 4개월 7일이면 2000분의 1이 다 나올 것 같죠? 70%도 안 나와요. 60%. 60몇 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2,000줄도 더 있다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때문에 하셔야죠. 왜? 그만큼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2,000분의 1이니까 자, 2,000원이라고 할게요. 2,000분의 1은 1원이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2,000원이 10개면 이게 10원으로 바뀌고요. 100개면 100원이에요. 그러면 1억이면 10억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은 돈 모았을 때 몇십억도 모았고 까먹었을 때 몇 억도 까먹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내가 포인트는 몇 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시스템은 소비하면 쌓이잖아요. 필요 없는 거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 컨테이너 저 컨테이너 제가 사놨거든요. 여기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전 제가 이 리턴 포인트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소 보험 포인트 말고요. 내 스스로 최고로 비싼 거 한번 찍어봤어요. 그게 겨우 19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어느 사장님은 리턴 포인트 했다고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쓰세요. 찾아다니면서. 어차피 쓸 거니까. 근데 차 하나 사면 1억 포인트예요. 1억짜리 차 사시면.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인데 물론 줄어요. 줄지만 1억 포인트를 쌓으셨을 정도의 사람이면 산하에서 올라오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돈 찾아서 또 쓰면 또 포인트잖아요. 저축은 2,000대로 하는 거고요. 찾는 거는 2,000분의 1로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가 포인트는 2,000대로 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쓴 것도 다시 또 2,000대로 쌓는 거예요. 사실은. 말장난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희망이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다 걱정하는 게 그럴 거예요. 회사에 오너가 어떤 리스크를 저지르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10만만 되면 회사 없어도 돼요. 저희끼리 해도 된다니까요. 저희끼리 자 오늘까지 포인트 스톱 다시 정비하고요. 이 포인트는 회사가 이만큼 안정될 때부터 주겠다 라고 묶어놓고 시작하면 해도 다시 해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이 시스템 자체가 주변에 정말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라고 하세요. 근데 말싸움으로 늘어지면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일단 한 방 물러서세요. 그래서 마진이 큰 쪽 일단 하시고 사실 여기 아까 건강식품 하신다는 사장님 계신데 저도 어떻게 보면 논의 같은 건 건강식품인데 전 제가 제 후배가 유기농 커피 수입한 후배 따로 그다음에 저 논의하고 용과 쪽 수입한 후배하고 따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전에 얼마 돈을 맡기고 폰 단위로 들여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저희 리턴 포인트 회원들한테도 제가 제 받는 가격에는 못 드리지만 리턴 포인트 잠기는 정도에다가 조금 플러스 하고서는 리턴 포인트로 구매를 드리고자 제가 사실은 이 가맹 공부를 하면서 저런 것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괜찮은 업체가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사장님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주십시오. 대신에 난 재고보다 못 갖고 갑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갖다 놓은 게 저런 엑기스 같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건강식품도 마진 구정을 충분하세요. 다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재구매를 일어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회원이 좋은 게 뭐냐면 비록 3만이지만 3만에 10%만 보고 3천 그 중에 내 물건을 다시 10% 그러니까 1%만 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3만 명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인터넷에서 보면. 그러면 서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필요 없는 그 논이실수 사서 드시라는 게 아니야. 나 논이 그러다가 한번 먹고 싶었는데 올컨이 됐네. 여기서 사면 18,000원인데 아 왜 또 이제 광고를 좋아해. 18,000원인데 18,000원에 사면 리턴 포인트도 해준대? 그래 어차피 코스트코가 27,000원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시라는 거야. 자 우리 김치냉장고 사야 돼. 냉장고 더우니까 에어컨 사야 돼. 저희 엔진전자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냥
그 베스트샵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시큰 구경하시고 설명 다 듣고요. 사진만 딱 찍으셔서 일로 보내시면 돼요. 물론 그 매장보다 몇만 원 정도는 비쌀 수가 있어요. 이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몇만 원 비싸도요. 그 비싼 돈이 이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며칠이면 나오나 계산해 보시면 안 살 하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필요하신 것들은 되도록이면 리턴 포인트 안에 해결을 하세요. 내가 집을 짓고 싶어. 집 짓는 분 있으세요? 인테리어 하고 싶어. 인테리어 하시는 분 있으세요? 견적 받아봐 보세요. 뭐 리턴 포인트니까 얘네들 눈탱이 치는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보세요. 받아봐서 야 똑같은 건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 그럼 사지 마셔야죠. 또 내가 원래는 나 이거 할 거 아니었어. 근데 리턴 포인트 때문에 할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해야 될 거 먼저 하세요. 그러면 가맹점한테 가셨을 때도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 너 15%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제로 저축했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영업하신 분이 노력을 해야 돼. 가서 식당은 식당들이 파는 방법. 예를 들어 장난감 가게예요. 세종에 장난감 가게가 하나 들어왔어요. 거기 사장님도 그냥 리턴 포인트 15% 된다니까 하긴 한 거야. 근데 가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면 리턴 포인트 회원입니다. 아예 그러세요. 그리고 그거 쭉 긁어주고 QR 때리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사장님 5년 지나도 먼저 하는 보람이 없다. 사장님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만하게 리턴 포인트 됩니다. 리턴 포인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리턴 포인트 회원까지 가시면 지금 사장님 안 팔리는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막 이만큼씩 있지 않느냐. 1,000원, 2,000원짜리 그거 회원 가입하고 가져오시면 선물로 드립니다. 자, 장난감 가게에 절대 혼자는 안 와요. 애하고 엄마하고 애하고 아빠하고 그리고 좀 가정적인 남자는 애, 엄마, 아빠가 같이 오는데 장난감 구경은 애 혼자예요. 엄마, 아빠가 할 일이 없어요. 조금 자상한 엄마는 아니면 아이가 아주 어리면 엄마가 같이 봐줘요. 아빠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부터도 나 쓰는 건 대충 써도요. 내 자식한테 뭔가를 준다고 그러면 내가 시간 투자해요. 자, 주머니 끼고서는 아이고 언제 다 볼래나 이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런 게 있어. 휴대폰 꺼내서 가입만 하면 하나 준다는데 야 저거 돈 주고 사긴 그렇고 그냥 준다니까 참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럼 그거 아빠가 봐서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세종에 있는 젊은 엄마들의 90%는 젊은 아빠들의 90% 자기네 집에 장난감 사러 온 사람의 90%는 회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세종의 점포가 10개 늘어나 30개나 40개나 50개나 100개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사장님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마 장난감 10,000원짜리도 그냥 주면서 회원가입 시킬 거예요. 10,000원짜리 원가 1,000원짜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처음부터 되진 않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모이셨을 때 서로 안면 익히시고 하면 나는 식당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근데 그날 설명을 들었지만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 나는 여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서로 노하우도 공유하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저희 지금 대전에 여행사도 있고요. 신창원이 대전으로 주소가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신창원은 부산이에요. 본사가. 부산이고 서울에 있고 전국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업자 상주만 대전으로 본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대전은 모텔서부터 꽃집부터 병원 저희가 대전에 없는 게 치과예요. 대전. 저도 지금 이가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발음이 자꾸 힘들어요. 이가 아파가지고 이걸 오늘하고 내일 제가 연속 강의가 있어서 제가 여기 강의하고 내일은 다른 거 외부 강의가 있어서 일을 못 뺐어요. 금요일 날 예약을 해놔가 일을 빼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왕이면 그 되는 데가 다 하고 싶죠. 치과도 지금 많이 좋아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들 많이 좋아요. 지인 소개하면 15%인가 20% DC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인 소개 생각하고 15% 더군다나 그 돈으로 나를 뺏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쇼핑몰에 물건 올려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쇼핑몰 수수료가요 18% 이래요. 입점 수수료 따로 있고 매번 탈때 수수료 있고 좀 하면 15% 다 넘어요. 쇼핑몰로.
근데 저희 쇼핑몰 20%인데 15%는 돌려드리잖아요. 저희 쇼핑몰이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이따 어차피 할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건 뭐 공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쓰셔도 리턴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저희가 NW몰이라고 저희가 리턴 포인트 지난주에 사실 제가 공지해준 대로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한 처리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너무 번잡하게 해놔가지고 그걸 좀 수정하느라고 제가 안 했는데 요번에는 진짜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거기 회원가입 하시고 물건 사시면 전화번호로 해서 회원들 구매하셨다고 하면 문자만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포인트 그쪽에 다 쏴드리게끔 일단은 그렇게 시작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저희 본몰에다 붙일게요. 이거는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사에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된다고 하고 안 되느냐. 그럼 안 되면 이래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해야지 라고 매일 해가지고 그럼 그러지 말고 쇼핑몰 일단 열어달라. 우리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근데 그 쇼핑몰 비싸지 않아요. 거기가 그 다이소에 들어간 물건 공급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해서 다양한 물건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쇼핑몰이 정식으로 런칭이 되면 쇼핑몰에 자동으로 물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회원이 많은데 거기다 올려야 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맹점 교육에서 이것만 잘하시면 나머지는 가맹점 교육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맹점이 되고 나면 그 가맹점 하실 때 꼭 그 업주들한테 주지해 주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신한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요. 지금 아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 가맹점 되셨어요. 며칠 있다가 전화해요. 여기 신한은행인데요. 저희 통장으로 바꾸시면 카드 그 대금 나오는 통장 저희 은행으로 바꾸시면 뭐 해드려요.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꾸세요. 바꿔요. 그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통장을 요거 저희한테 주신 통장이요. 거래 그 돈 나오는 통장을 바꾸는 건 하나였는데 순간 착각하신 거야. 그 돈 나오는 통장이라고 생각한 거야. 걔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체크기에다 저희가 여기다 카드 꽂아가지고 삑삑삑해서 영수증 딱 나오는 여기 돈 나오는 통장을 요건데 요거를 신한은행으로 싹 바꿔놔버리면 돈을 오늘 드렸어. 3일 후에 돈이 나오는데 돈이 안 와. 우리 3일 후에나 알아요. 회사에서. 이게 봤더니 통장이 해지된 거예요. 신한은행으로 돈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시면 통장 바꾸시는데 5만원 통장 바꾸시는데 그 업주님이 그 다음에 이길 결제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5일로 바뀌어요. 5일 후에 85% 보내드려요. 85% 얘기하는데 가맹 점주님이 15% 저희한테 수수료 내고 85%가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 정확히 85% 아니에요. 85%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빼신 85%예요. 카드 수수료가 최저로 내려가면 0.8%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매출이 1억인가 넘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또 좀 다를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0.8%로 내려주라고 해가지고 1억인가 미만들은 0.8%는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2.3%가 뛰고 나중에 0.8%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85%에서 카드 수수료를 뺀 굳이 0.8%다 2.3%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영업도 저희한테 불리한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 정직하게는 말씀하셔야 되지만 내가 알아서 굳이 우리의 그 불편한 점이라든가 우리끼리 생각할 때도 문제점이라고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굳이 얘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한은행으로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 전화 왔을 때 절대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 바꾸면 5만원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에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 다음날 85%돈 현금 들어오는 건데 그 다음날이 안 들어오고 5일 뒤로 늦춰지면 메리트가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거는 꼭 좀 지켜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40몇 군데가 그렇게 일을 못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저한테 교육을 받거나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맹점들은 2건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셔가지고 그 통장님들을 오해하고 한 거고 저쪽 40몇 건 중에 39건은 그 중에 한 30건 정도는 좀 무대뽀예요 지금.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 현금 긁었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15%를 그 질문이 또 많이 오세요 가맹점주님들한테. 현금 영수증을 출력을 해야지만이 이 QR 영수증이 나오니까 이 기계를 거치면 무조건 세금 신고는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나오는데 소액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현금 영수증 끊으면 저희가 회사한테 내야 될 게 얼마죠? 15만 원이죠. 15만 원 맞죠? 15%니까. 그런데 그거 15만 원 보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 지금 거의 9대1, 8대2 정도가 카드고 현금이에요. 그러면 현금 100만 원 파는 집이면 카드는 1000만 원 팔아요. 그럼 1000만 원에 85% 다음날 들어올 돈이 850만 원이야. 설사 똑같이 100만 원 팔아도요. 카드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했어요. 내가 회사에 내줄 돈은 15만 원이죠. 다음날 회사에서 들어와야 될 돈은 85만 원이에요. 그 15만 원 제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회사에서 알아서. 자, 근데 카드가 오늘 하나도 없었어요. 현금 영수증만 100만 원 있었고. 그러면 내일 15만 원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그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내셔도 돼요. 왜? 내일도 장사하고 모레도 장사하잖아요. 그럼 내일이나 모레 카드값에서 제하고 2, 3일 정도 제하고 나오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차례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금액이 큰 거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큰 거. 1000만 원이면 150만 원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커지면 입금시키라고 연락이 와요. 회사에서. 어느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십시오 하고 오니까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부터는 현금 영수증 그렇게 큰 거 끊으시면 그걸 보내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날 매출이 현금하고 카드하고 현금이 월등히 많지만 않으면 그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한 것들은 될 것 같고요.